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12일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 관련 얘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 단일화 문제 조금 전에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국민의당이 후보자 간 연대는 막지 않겠다. 자, 기존 입장에서 좀 한 발 물러선 모습 보이고 있는데 단일화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최원식 수석 대변인 연결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지진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진원은 미에현 남부 근해이고 진원의 깊이는 10km로 추정됐다는 것이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에서는 일본 현지 연결해서 지진 현황 알아보고요. 또 20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전 세계에서 일제히 시작됐는데 일본의 투표 분위기 어떤지 함께 들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야권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연대의 한 축인 국민의당 최원식 수석 대변인 연결해보겠습니다. 최 대변인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원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안철수 대표가요, 이 경기와 인천을 반경으로 지원 유세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예, 예. 또 이 최 의원님 지역구도 방문했고요. 오늘 분위기 네. 어땠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저희 지역에 계산시장을 방문하셨는데 네. 계산시장에 상당히 차분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곳인데 안철수 대표가 방문하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시하고 네. 사진도 찍고 얼싸안기도 하고 그런 너무 열광적인 모습을 보여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의외로 열광적인 모습을 이제 접하고 놀랐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예. 자, 국민의당 목표가 지금 의석수 40석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현재 공식 선거 운동 시작된 지 이틀째 현재 판세에서 나올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세요? 다소 좀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던데 이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제 자식이 공부를 할 때 네. 목표를 세우면은 너무 당연히 달성할 수 있는 거를 목표로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좀 네네. 노력해서 네. 가능성도 있는 걸 삼죠. 그래서 네. 저희가 40석을 반드시 확고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네. 그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수도권에서 좀 선전을 하면은 네. 수도권이 핵심 고리인데 한번 가능한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목표다 말씀 주셨고요. 예. 최선을 다할 뿐인데 지금 최대 변수가 단일화잖아요. 예. 오늘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후보, 국민의당 김성호 후보, 서울 강서병 단일화 합의하는 등 좀 이 후보 간 진행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중앙당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당 차원의 연대는 없지만 개별 후보 간 단일화는 막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 후보 간 진행되는 단일화 논의는 막지는 않고 네. 그렇지만 사전에 당과 협의해서 그게 원활하게 추진되게 해달라 그런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후보 간 단일화는 막지 않는다. 지금 이 정호준 의원의 경우를 보면요. 심지어 선거운동까지 중단하면서 단일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뭐 중앙당에 대한 호소는 전혀 아니고 상대 후보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호준 의원 경우는 저희 당에 입당하면서 단일화 진행하겠다라고 밝혔고 저희 당에서도 네.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단일화를 위해서 잠정 선거운동을 중단한 것도 그 상대 후보가 이것을 좀 받아달라 그런 것이지 뭐 당에 대한 네. 불통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래도 중앙당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 지역구별 상황을 좀 주시하고 계실 텐데요. 예. 그러면은 이 중앙당 입장에서 이 연대 지역이 앞으로 몇 군데 정도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강서병, 서울, 중구, 성동을, 안산을 등 세 군데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나머지 지역은 그 양 후보 간에 서로가 유리한 사람들이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준으로 하는 좀 논의가 진척은 안 되지만은 좀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게 좀 난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최원식 후보님 그리고 또 송영길 후보 간 단일화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근데 제가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오니까 송영길 후보가
제가 유권자를 대신해서 심판하러 왔다라고 선언을 하기 때문에 아하. 아마 송영길 후보도 단일화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없는 거군요. 네. 자, 야권 연대를 당대당으로 하는 문제 사실상 어려워진 거죠? 지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이제 후보가 등록된 다음부터는 단위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본인이 수긍을 해서 사퇴하면 모르지만은 근데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저희 당이나 많은 후보들이 지금 한참 선거운동을 진행하면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시점에서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사람들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고 봐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후보가 등록된 상태에서는 어려웠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국민의당 최원식 의원과의 인터뷰 듣고 계십니다. 자, 후보님,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요, 국민의당을 네. 향해서 싸울 대상과 연대 대상을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 새정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여당의 과반 의석을 허용하면 새정치도 없다. 이렇게 좀 쓴소리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그 단일화 문제를 김종인 대표가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김종인 대표가 초기에 제안을 할 때 진지하게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는 빠져도 좋다 아니면 뭐 개별 입당을 하느니 마느니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네. 진정성이 없게 보였고 국민 여론을 악화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혁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진지하게 제안을 했으면은 저희도 저희나 또 국민 여론이 상당히 저희를 압박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정치공학적으로 저희 당을 흔드는 모습으로 했기 때문에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시기가 지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흔들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흔들기 위한 말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군요. 자, 그런데요, 또 일각에서 보니까요, 이 국민의당이 3당 체제 정립이라는 창당 명분을 앞세우면서 이 단일화에 좀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 간의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셈법에 의한 거 아니냐? 결국은 이 비례대표를 좀 많이 당선시키기 위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한 노력 아니냐? 무리수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정당이 선거에 임하면서 비례든 지역이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뭐 비례를 위해서 이용한다 이거는 너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네.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도 그렇게 비례를 위해서 지역 활동을 하는 거 다 맞는 얘기죠. 네. 그거 없이 어떻게 지금 정의당도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은 어느 정도 기대하세요? 지금 저희가 원래는 10%, 12% 예상을 했는데 네네. 의외로 지금 저희 당 지지가 완만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5, 17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최 후보님, 이 손학규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사실이죠? 네. 자, 강진에서 집거하던 이제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4.13 총선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이 야권연대와 관련해서 야권이 정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은 최 후보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것은 너무 앞서간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손학규 대표님은 정치를 저한테도 계속 전화를 주실 때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전환하십니다. 그러니까 정계를 은퇴한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시고 또 이번에 그 지원이라기보다는 상중 그 문상을 왔다가 그 주변에 있는 가까운 그 관계에 있던 후보들을 개인적으로 챙긴 것이지 뭐 이것을 정치의 재개 아니면 후보 단일화 촉구 등등으로 확대 해석하는 거는 손 대표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바입니다. 그렇군요. 손학규 상임고문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개인적인 이제 덕담일 뿐이다. 자, 이 호남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뭐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단일화도 어렵고 지금 이제 양보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단일화 바람은 혹시 일더라도
호남에서는 어렵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또 이 선거 초기에 보면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새누리당 이 과반 의석 저지 또는 뭐 정권 교체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다르지 않게 들고 나왔었는데 지금이라도 뭐 야권이 힘을 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보관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네. 그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성이 있으면은 네. 먼저 상당수의 후보를 사퇴시켜야 됩니다. 아하. 예를 들어 당대당 그 국민을 상대로 얻는 그 지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지지도에 맞춰서 좀 그 공평하게 먼저 사퇴시키고 우리한테 나머지는 단일화시키겠다 나오면 저희도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네. 그냥 구체적인 안 없이 스스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 없이 단일화 문제 얘기한다는 거는 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저희나 정의당을 흔들고 어떻게 하면 표 쏠림 현상으로 이 난국을 극복하자 그런 정치공학적인 셈법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 단일화에 대한 이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이제 지적이시고요. 자, 그런데 당내 상황을 보면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도 말씀 주셨지만 안철수 대표의 수도권 지원 유세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의외로 생각보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김영환 공동선대위원장은 자, 안 대표가 노원구를 버려야 한다. 이 지역구인데요. 노원병 선거에 묶이지 말고 전국 선거, 수도권 선거에 매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 지역구를 버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지역구에 집착하지 말고 네. 전국 선거를 앞장서야 되는 그런 취지죠. 그리고 제가 김영환 선대위원장이랑 안철수 대표랑 같이 이런 상의를 해봤는데 네. 김영환 위원장의 논법은 오히려 수도권을 지원하는 모습이 안 대표님 그 지역에서도 유리할 거다. 네. 그런 모습을. 네. 그러니까 노원병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뛰면 이 노원병 유권자들도 알아줄 것이다. 이런 전략이시군요. 자, 새누리당이 페이스북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최 후보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건 서로 얘기가 아니죠. 예를 들어 이제 3당이 되면은 네. 저희가 어떤 모습을 취할 때 때로는 더불어가 유리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새누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세 당의 그 모습들이 다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걸 가지고 마치 자기 당의 전적으로 유리한 것으로만 해석한다는 거는 네. 이 3당 정립의 체제를 곡해하고 네. 이 경쟁이라는 면들을 한 면으로만 보는 거죠. 자, 아전인수는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최원식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